우리는 여성 정책, 또 노인 정책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지만 청년 정책이라는 말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중장기적인 청년 정책은 실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청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한 이후에 다양한 종합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청년과 관련된 지표들은 결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화됐을 뿐입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청년 고용 문제는 쉽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청년들은 사회 경제적 불안과 이들의 삶을 옥죄어오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그리고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낭만과 설렘의 대학 캠퍼스가 취업과 스펙 쌓기로 전락한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취업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의 고용률은 큰 변화 없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201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도 청년 실업률은 9.4%였는데요. 올 2019년 3월 청년 실업률은 10.8%고 청년 실업자는 47만 3천 명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난과 더불어서 경제 여건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29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월 평균 소득은 2014년 323만 원에서 2016년에 317만 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의 자연분을 고려할 때 소득이 하락세라는 것은 경제적 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청년들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참여가 줄어들고 있는 점도 매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역대 국회의원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와 30대 국회의원은 1963년 제5대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24.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소해서요. 2016년 20대 국회에서는 불과 1.0%인 3명으로 줄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88개 국가에서 20에서 30세 국회의원이 13.6%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청년 정치 참여율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업 종사자 연령 역시 높아졌는데요. 1980년 28.8세에서 2015년 41.4세로 대폭 상향됐습니다. 이제 연애, 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 시대는 옛말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마저 다 포기한다는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죠.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들이 자조 섞인 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국면이 매우 엄중하다는 반증입니다. 뒤늦게나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청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무쪼록 청년 개인의 삶에 대한 희망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결합될 수 있는 진정성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